안녕 여러분! 엄마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빨간 모자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항상 빨간 망토를 입고 다녔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엄마가 빨간 모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단다. 이 음식을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렴. 그리고 숲을 지날 땐 늑대를 조심해야 한다. 늑대를 마주치더라도 절대 대화를 하지 말고 곧장 할머니 댁으로 가야 해. 알겠지? 빨간 모자는 엄마가 주신 바구니를 들고 숲으로 향했어요. 숲길을 걷던 그때 갑자기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어요. 빨간 모자야, 어디 가는 길이니?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문병을 가고 있어. 그래? 그럼 할머니께 예쁜 꽃을 가져다 드리는 게 어때? 네가 꽃을 꺾는 동안 내가 먼저 가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있을게. 좋은 생각이야! 빨간 모자는 늑대의 말을 듣고 숲속으로 들어가 꽃을 꺾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늑대는 서둘러 할머니 집으로 향했지요. 늑대가 할머니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빨간 모자가 왔어요. 늑대가 말했어요. 아가, 어서 들어오렴. 할머니가 힘없이 대답했지요. 크앙! 늑대는 문을 열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러고는 할머니의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답니다. 얼마 후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빨간 모자가 왔어요. 아가, 어서 들어오렴. 빨간 모자는 침대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지요.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졌어요? 네 목소리를 더 잘 들으려고 그랬지. 눈은 왜 이렇게 커졌어요? 너를 잘 보려고 그랬단다. 입은 왜 이렇게 커졌어요? 너를 잡아먹으려고. 크앙! 늑대는 빨간 모자까지 꿀꺽 삼켜버렸어요. 배가 잔뜩 부른 늑대는 들판에 누워 낮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마침 한 사냥꾼이 들판을 지나다가 잠자고 있는 늑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자고 있는 늑대의 배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사냥꾼은 조심스럽게 가위로 늑대의 배를 갈랐어요. 그러자 그 안에서 할머니와 빨간 모자가 튀어나왔어요.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빨간 모자와 사냥꾼은 돌멩이를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넣고 꿰매었지요. 잠시 후 늑대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이고, 목말라.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늑대는 목이 말라 우물가로 갔어요. 물을 마시고 싶던 늑대는 우물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뱃속의 돌멩이가 너무 무거워서 우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드디어 늑대가 사라졌다. 빨간 모자, 할머니, 그리고 사냥꾼은 서로를 보며 기뻐했어요. 그 후로 빨간 모자는 다시는 늑대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생쥐로 변한 공주님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와 세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삼형제를 불러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것 같구나. 우리 집안에는 짝을 찾는 아주 특별한 전통이 있단다.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신비한 방법이지. 우선 도끼를 가지고 들판으로 나오거라. 네, 아버지. 자,
여기 있는 나무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베거라. 나무 기둥이 쓰러지는 방향으로 길을 떠나 그곳에서 너의 신부감을 찾아오면 된단다. 네, 아버지. 삼형제는 차례대로 나무를 베었어요. 큰아들이 벤 나무는 북쪽으로 쓰러졌어요. 작은 아들의 나무는 동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의 나무는 깊고 깊은 숲속을 향해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막내야, 저 숲속에서 대체 어떻게 신부감을 찾을 거냐? 너의 신부감은 털이 숭숭 난 동물일지도 모르겠구나. 안 그래요, 형님? 두 형님의 놀림에도 막내는 흔들리지 않고 말하였어요. 나무 기둥이 숲속으로 향했으니 이 길로 가야죠.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꼭 찾아올 테니 두고 보세요. 그래, 행운을 빈다. 막내는 씩씩하게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막내는 나무 기둥이 쓰러진 깊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아 점점 난감해졌지요. 이런, 아무도 없잖아. 조금만 더 가봐야겠다. 바로 그때였어요. 아무도 없긴요? 바로 옆에 제가 있는걸요? 막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누구시죠? 어디 계신가요? 여기에요. 목소리는 막내의 발 밑에서 들려왔어요. 그곳에는 다름 아닌 작고 귀여운 생쥐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이 숲속에서 누굴 찾고 있나요? 내 신부감이 될 사람을 찾고 있단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만나지 못해 고민이구나. 곰곰이 생각하던 생쥐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와 만났잖아요. 제가 당신의 신부가 되어드릴게요. 네가? 하지만 너는 자그마한 생쥐인걸? 저는 그 누구보다 당신을 아껴주며 사랑할 자신이 있답니다. 생쥐의 말에 막내는 깊이 생각했어요. 하긴 신부가 꼭 사람이어야 한다는 법도 없지. 이 생쥐가 정말 내가 찾던 신부일 수도 있잖아. 그래, 좋아. 작고 귀여운 생쥐야, 너를 내 신부감으로 소개할게. 그렇게 막내는 이 소식을 전하러 돌아가고 생쥐는 막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삼형제와 아버지는 함께 모여 앉았어요. 첫째는 자신의 신부가 동쪽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라며 자랑했고, 둘째는 북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다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막내도 평생 자신을 사랑해줄 이를 만났다고 말했지요. 모두 꼭 맞는 신부감들을 찾았구나. 어디 누구의 요리 솜씨가 좋은지 궁금한걸? 이제 각자 신부에게 돌아가 이 아비에게 줄 빵을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보거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삼형제는 다시 각자의 신부감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빵을 만들라니 이거 참 어쩐다. 막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생쥐의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생쥐는 다시 만난 막내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가족들께 제 이야기를 했나요? 물론이지. 진정으로 날 사랑해줄 일을 찾았다고 했단다. 그런데 무슨 고민이 있나요?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요? 막내는 생쥐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렇군요. 저를 믿고 기다려보세요. 막내는 생쥐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생쥐가 자그마한 종을 흔들자 여러 마리의 생쥐들이 우르르 나타났어요. 얘들아, 빵을 만들자꾸나. 네, 공주님. 여러 마리의 생쥐들은 대답과 함께 스르르 흩어졌어요. 얼마 후 흩어졌던 생쥐들이 하나 둘 돌아왔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최상급의 미랄을 든 채로 말이지요. 생쥐는 그 미랄로 열심히 빵을 만들었어요. 조물조물, 따끈따끈. 어느새 오두막은 고소한 빵 냄새로 가득 찼지요. 자, 이 빵을 아버지께 드리세요. 정말 맛있겠다. 고맙구나.
막내는 환하게 웃으며 빵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삼형제는 먹음직스러운 빵을 들고 돌아왔어요. 아버지, 제 신부감이 만든 빵부터 드셔보세요.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라 얼마나 재빠른지 금방 만들어 가지고 왔답니다. 아버지, 제 신부감이 만든 빵은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아름다운 사람이 만들었으니 당연히 맛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제 신부감이 정성스럽게 만든 빵입니다. 드셔보세요. 아버지는 삼형제가 가져온 빵을 차례대로 맛보았어요. 모두 정성이 가득 담긴 맛이로구나. 하지만 그 중에 최고를 뽑자면 바로 막내 신부감의 빵이란다. 아버지의 선택에 두 형은 몹시 실망했고 막내는 매우 기뻤지요. 그럼 이제 너희들의 신부감이 보고 싶으니 가서 데려오렴. 세 형제는 각자 떠날 채비를 하며 말했어요. 대체 막내의 신부감은 누구길래 저렇게 맛있는 빵을 만든 거지? 그러게요, 형님. 혹시 일꾼 아닐까요? 두 형들의 질투에도 막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신부감은 다정하고 우아한 공주님 같은 분이에요. 숲속의 공주님이라 어디 한번 기대해 보마. 숲속 오두막에 도착한 막내는 이 사실을 생쥐에게 전했어요. 드디어 당신의 가족을 만나게 되네요. 생쥐는 또다시 작은 종을 흔들어 다른 생쥐들을 불렀지요. 그러자 여러 마리의 생쥐들이 아담하지만 어여쁜 마차를 끌고 왔어요. 그렇게 마차가 다리 위를 건너고 있을 때였지요. 그만 마차를 이끌던 생쥐 한 마리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마차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모두 강물에 빠져버렸지요. 막내는 물에 빠진 생쥐들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미안하구나, 생쥐야. 막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에서 나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였지요.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아름다운 공주님이 막내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누구세요? 전 이웃 왕국의 공주, 당신의 신부감이에요. 나쁜 마녀의 주문에 걸려 생쥐가 되고 말았지요. 당신이 저를 위해 흘린 진실한 눈물 덕분에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랍니다. 공주의 말을 들은 막내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집으로 들어가 모두에게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공주님이시네. 가족 모두 막내와 함께 온 공주님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두 형들은 공주님을 데려온 막내를 부러워했어요. 이런, 내가 숲속으로 갔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 형님보단 제가 갔어야죠. 그렇지만 만약 두 형들이 숲속으로 갔더라면 공주님을 데려오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형들은 막내처럼 생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막내와 공주는 이웃 왕국에서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어요. 두 사람은 언제나 아껴주고 위해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여우와 신포도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어요. 배고픈 여우가 터덜터덜 힘겹게 숲속을 걷고 있었지요. 아, 배고파.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덥담? 어디 시원하고 맛있는 곳 없나? 여우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여우의 눈앞에 아주 반가운 것이 보였답니다. 이야,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여우가 발견한 것은 바로 탐스러운 포도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포도 넝쿨이었어요.
저 포도를 따서 먹으면 배도 부르고 시원해서 더 이상 덥지도 않겠지? 여우는 곧장 달려가 포도송이를 따려고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손이 왜 안 닿지? 그럼 다시 한번. 여우는 폴짝폴짝 뛰어 포도를 따려 했지만 포도 한 알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저기서부터 달려와서 따보자. 여우는 멀리서부터 힘껏 달려와 높이 뛰어 올라봤지만 이번에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에이 참, 왜 이렇게 높이 있는 거야? 달콤하고 새콤하고 시원한 포도를 한 송이만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여우는 애가 탔어요. 또다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다른 포도송이를 발견했지요. 저기 있는 포도가 좀 더 따기 쉽겠는데? 여우는 자리를 옮겨 조금 더 낮게 달려있는 포도송이를 따려 했어요. 자, 조금만 더, 조금만.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였지요. 여기도? 저기도?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가만히 있어보자. 그렇지! 어디선가 부러진 나뭇가지를 주워온 여우는 그 가지를 있는 힘껏 휘둘러 포도송이를 쳐보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어요. 포도송이를 따려고 한참을 돌아다니며 힘을 다 쓴 여우는 너무 지친 나머지 그만 땅에 드러눕고 말았지요. 너무 힘들어. 배도 더 고프고 목말라. 여우는 포도송이가 마치 자신을 놀리는 듯이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 같아 얄밉게 느껴졌어요. 안 먹는다, 안 먹어. 분명 이 포도들은 전부 다 엄청 시고 엄청 맛없을 거야. 저런 신포도를 먹느니 차라리 배고픈 것이 낫지. 화가 난 여우는 씩씩거렸어요. 다신 저 포도 먹으러 여기 안 올 거야. 흥! 결국 여우는 포도 한 알도 먹어보지 못한 채 포도밭을 떠났답니다.